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오늘은 해외 쇼핑 직구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아마 이 용어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저 또한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구매에 대한 해외 직구를 할 때 이 구매에 대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배송 대행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이건 이제 배대지로 통상 많이 이제 불리어지는데 이제 정확하게 해외 쇼핑몰들은 현지 배송만 하고 해외 배송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런 경우 현지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국내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배송 대행 업체의 현지 주소를 배송 대행지 또는 배대지라고 한다. 이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쉬운 예로 이제 한 국가에서 국가 간 이제 배송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안에 있는 물류 센터에서 이게 이제 배로 오든 비행기로 오든 대한민국 뭐 인천 여기 이제 공항이 됐든 인천항이 됐든 이제 입항이 되면 이제 국내 물류까지 이제 국내 이제 배송 주소까지 해외에 있는 업체가 요 과정까지 다이렉트로 하진 않고 이 해외 현지 물류 센터에서 저희는 이 국내 배송지 주소를 입력하고 이곳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송 대행지라고 통상 많이들 말하고 줄여서 배대지라고 한다. 이 개념을 확실히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쉬핑 주소, 쉬핑 어드레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주문한 제품을 배달할 주소를 말한다.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할 때는 현지 배송 대행 업체의 주소를 적고 직접 배송일 때는 국내 주소를 적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빌링 주소. 빌링 주소 이거는 결제할 카드에 등록된 청구 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빌링 주소가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할 수 있다면 카드 청구에 국내 주소를 적으면 되지만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할 수 없다면 현지 배송 대행 업체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 이 빌링 주소가 그 카드 청구에 국내 주소를 적으면 되지만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할 수 없다면 현지 배대지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이랑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모션 코드. 해외 쇼핑몰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입력하는 쿠폰 번호를 말한다. 할인 코드 또는 쿠폰 코드라고도 합니다. 이 프로모션 코드는 할인 코드 또는 쿠폰 코드 이 두 가지를 모두 프로모션 코드라고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금 부분 텍스. 쇼핑할 국가의 현지 세금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제품 종류마다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여부는 결제 과정의 마지막 화면에서 텍스에 추가되는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있고 여섯 번째는 관세 및 부가세.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직구라고 부르듯 관세 및 부가세를 관부가세라고 줄여 부릅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해외 쇼핑 물건 가격과 국제 선편 운임 등을 합쳐서
15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국내 세금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7번째로 중요한데 부피 무게. 부피를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부피 무게가 제품의 실제 무게보다 더 나가는 경우 부피 무게를 기준으로 국제 배송비를 계산합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피 무게가 제품의 실제 무게보다 더 나가는 경우, 이 경우 부피 무게를 기준으로 국제 배송비를 계산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팁은, 관세 및 부가세는 구매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지만 대개 물품 구매 가격의 20% 정도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피 무게가 완화되어 적용되다 보니 부피가 큰 제품을 구매할 때는 캘리포니아 주소로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캘리포니아로, 이쪽 주소를 이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송 부분인데요. 이 배송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용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오더 넘버. 이거는 해외 쇼핑 구매에 따른 주문 번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발을 한 켤레 주문했다면 해당 건에 대한 단 하나의 오더가 생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더 넘버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오더 컨펌 메일. 이거는 주문을 마치면 해외 쇼핑몰에서 보내주는 주문 확인용 메일이라고 합니다. 오더, 그다음 확인서, 접수, 알림, 영수증 등의 내용들이 이 오더 컨펌 메일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쉬핑 메일.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발송한 후 보내는 발송 메일이라고 합니다. 쉬핑 메일에 적힌 선적 배송됨, 그리고 트래킹 넘버, 운송장 번호, 현황 등의 단어를 통해 배송 과정과 예상 도착일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쉬핑 메일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네 번째는 트래킹 넘버. 트래킹 넘버는 배송 중인 현지 운송장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택배 그 운송장 번호랑 이제 똑같은 게 이제 트래킹 번호 넘버인데,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발송한 후 배송 대행지까지의 이동 과정을 이 트래킹 넘버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단독 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오더 넘버와 트래킹 넘버가 각각 하나라면 이를 단독 배송이라고 합니다. 간혹 쇼핑몰에 따라 하나의 오더 넘버라도 제품이 부분 배송된다면 트래킹 넘버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섯 번째로 합배송은 뭐냐면 이제 묶음 배송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 이상의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여러 개 구매했을 때 주문한 물건들을 전부 한 박스에 담아 국내로 배송받는 것을 합배송 또는 묶음 배송이라고 합니다. 일부 배송 대행 업체에서는 하나의 오더 넘버에서 트래킹 넘버가 여러 개 나오면 합배송, 여러 개의 오더 넘버에서 여러 개의 트래킹 넘버가 나오면 묶음 배송이라고 분리해 부르지만 대체로 혼용해서 쓴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이제 몇 가지 팁들은 주문한 물건의 배송 과정을 트래킹 넘버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배송 대행 업체들은 하나의 오더 넘버에서 트래킹 번호가 여러 개 나올 때는 추가 요금을 거의 받지 않지만 오더 넘버가 여러 개일 때는
트래킹 넘버가 여러 개 나오면 추가 수수료를 낸다고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세 기준 가격, 과세 기준 가격, CIF. 과세 기준 가격은 제품 가격 플러스 해외 현지 배송비, 이제 운임이 되겠죠. 해외 현지 운임, 현지 세금, 그리고 그 현지 세금, 세금, 그리고 이런 비용에 곱하기 과세 환율도 그 국가마다 이 환율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선편, 운임에 따른 국제 배송비를 더한 값, 이게 과세 기준 가격, 제품 가격 더하기 해외 현지 배송비, 이제 해외 물류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지 세금, 이 비용에 과세 환율, 그 나라마다 이제 또 환율이 다를 테지만 그 환율을 곱해준 거에 플러스 선편 가격을 하는 게 과세 기준 가격, CIF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품 가격, 운송장에 적힌 모든 물품의 합계를 이제 제품 가격이라고 하고, 만약 세일 기간이나 할인 쿠폰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했다면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지 배송비, 현지 배송비는 해외 쇼핑몰에서 현지 배송 대행지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운임비를 현지 배송비라고 합니다. 현지 배송이 무료인 경우 현지 내 배송비는 0원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세금, 미국의 경우 제품 종류와 배송되는 지역, 쇼핑몰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니까 뭐 이런 거는 간단한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관의 이제 목록 통관 부분, 통관의 목록 통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려면 관세청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수입 신고를 진행한다. 200달러 미만의 의류나 신발 등은 수입 신고 없이 목록 통관만 진행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목록 통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입항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입항일은 주문한 물건을 실은 비행기가 국내로 들어오는 날을 입항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통관일과 입항일은 같지만 간혹 통관이 연기되면 통관일은 입항일과 달라집니다. 관세 계산과 합산 과세 여부 등은 모두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계산과 합산 과세 여부 등은 모두 이 기준일이 입항일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환율, 이 과세 환율은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 환율의 평균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 환율은 지난주의 환율의 평균치.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관세청 과세 환율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 선편 운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제 선편 운임, 관세를 계산할 때는 배송 대행지 업체에 지불하는 요금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고시하는 국제 선편 요금에 따라 계산한다는 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또 팁들은 결제를 할 때 마지막 화면에 세금이 붙는다면 모든 구매 제품에 세금이 붙지 않는지 붙지 않는 지역인 오리건이나 델라웨어 쪽으로 배송 대행지를 변경해 보라는 팁도 있습니다. 결제할 때 마지막 화면에서 세금이 붙는다면,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추가되는 거겠죠. 그 현지 미국은 이제 여러 개 주가 있는데 이제 결제할 때 마지막 부분에 그 배송지 주소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세금이 붙는다면 세금이 붙지 않는 델라웨어나 오리건 이쪽으로 한번 보내봐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팁 내용이 나오고, 제품이 입항하는 주의 과세 환율 뭐 조회 방법도 한번 구글링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히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